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민웅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전공이 이제 독일어입니다. 독어 교육인데 그래서 어학 쪽에 조금 흥미를 가지고 대학을 갔었고, 근데 이제 직업은 사법시험을 합격을 해서 2002년도에 현재 20년 차 변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동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저희 딸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데 영문법이 좀 어렵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가르쳐 줄 시간은 없고, 또 이제 아빠가 딸을 가르치다 보면 화를 내고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유튜브를 찍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교재를 한번 찾아봤는데, 뭐 제가 이 출판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자이스토리 고등 영문법 기본, 요게 제일 무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저희 딸한테 이제 강의하듯이 강의를 할 거고요. 뭐 무료 강의니까 뭐 혹시 인연이 되시는 뭐 학생들은 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영어를 좋아했어요. 영어 공부를 좋아해서 잘했고, 또 대학도 이제 독일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어학적인 감각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다닐 때 10여 년 이상을 강남 쪽에서 영어 과외 교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부터 재수생까지 가르쳐 봤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저희 딸에게 전수하고자 합니다. 혹시 인연이 되시는 분들은 보시고, 어, 어쨌든 제가 혹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지적하지 마시고, 혹시 댓글로도 이렇게 물어보셔도 제가 바빠서 답은 잘 못할 겁니다. 물론 저희 딸이 이제 직접 물어보면 답변은 하겠죠. 이제 오늘은 이제 인트로 시간인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먼저 인트로라는 인트로덕션, 이제 개괄, 이런 서론, 이런 뜻입니다. 인트로란 말 많이 들으셨죠? 인트로를 좀 하고 싶은데, 영어가 뭐죠? 영어라는 게 언어지 않습니까? 그 영국 언어란 뜻인데, 우리는 주로 미국식 언어를 배우죠. 그죠? 이런 것도 좀 구별을 하세요. 영어 그러면 영국 언어 같은데 영국 언어죠. 하지만 우리는 주로 미국식 언어를 배운다는 것. 그게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고 또 전 세계가 약간 미국식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언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영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회화, 이런 생각이 들죠. 회화. 영어로 말을 할 줄 아는 것. 그 다음에 듣는 것. 우리가 뭐 미국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보려고 할 때 이제 영어가 잘 들려야 되죠. 또는 뭐 CNN 뉴스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영어를 말할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또 영어로 된 글을 읽을 줄 알고 쓸 줄 알고, 이런 것들인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에 집중을 하셔야 되냐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 최종 어쨌든 학생은 이제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불수능이라 하는 영어 문제를 저도 한번 풀어봤는데, 어렵다는 세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두 문제는 맞추고 한 문제는 틀렸습니다. 근데 이제 해석은 거의 다 됐는데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제목을 맞추는 문제였는데 해석은 되는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는 문법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조금 빨리 마스터를 하시고, 요걸로 교재로 마스터를 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단어를 많이 외우셔야 되고, 영어로 된 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나 수거를 많이 외우시고 영어로 된 글을 읽으시고, 또 요즘은 이제 이런 시사적인 문제, 과학적인 문제, 칸트 철학도 나왔잖아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상식 같은, 그러니까 책을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책을 많이 읽으시면 국어에도 도움이 되고 영어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그 전제로서 이 문법은 좀 빨리 터득을 좀 요령을 하셔야 돼요. 문법을 터득하고 나야 글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법이 체계가 안 잡혀 있으면 좀 어려운 글이 나오면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첫째, 어, 언어다. 언어다. 그렇다면 언어는 말하고 듣고 쓰고 읽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영어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수업 영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수업 영어. 그 말하기 시험을 보진 않잖아요. 그죠? 장문 시험 보지 않잖아요. 듣기는 좀 별로 어렵지 않다고 들었어요. 주로 이제 근데 종이로 된 시험지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로 된 글을 많이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문법을 알아야 되고, 문법의 체계가 좀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글이 눈에 빨리빨리 들어와요. 그 다음에 단어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교양 서적 같은 걸 좀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거는 이제 제가 독일어 교육을 전공했는데 독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저 같은 연배는 뭐 문법이랑 단어를 많이 외웠다 그러면 그 옛날식이 아니냐. 그래서 영어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면 뭐 막 발음을 막 미국식으로 하고 뭐 milk 이렇게 하고 apple 막 이러잖아요. 그거는 뭐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수능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결국 수능 시험지를 보면 누가 많이 글을 빨리 읽고 빨리 선지를 해석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문법이 체계가 튼튼히 잡혀 있고 단어를 많이 알고 영어로 된 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때 영어로 된 원서를 막 읽고 그랬거든요. 타임지도 읽고 영어로 된 책, 버트랜드 러셀의 뭐 행복의 정보 이런 책도 읽고 어린 왕자라는 책도 영어로 된 거 읽고 막 그랬습니다. 아무튼 영어로 된 글을 많이 읽고 이제 그리고 이제 요 책을 보면 이제 총 16강으로 돼 있네요. 16강. 제가 한번 쭉 읽어보면 첫 번째는 문장의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 관사, 대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비교, 전치사, 시제, 조동사, 태, 능동태, 수동태, 준동사, 부정사, 준동사, 동명사, 준동사, 분사, 접속사, 관계사, 가정법, 일치, 특수구문. 저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영어를 접했는데, 일단은, 문법책을 보면, 영어 자체도 어려운데, 이 말도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가정법. 이 가정법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 이게 잘 모르겠고, 조동사. 이것도, 동사면 동사지, 왜 조동사지? 그 다음에 뭐, 동명사가 있고, 현재 분사가 있잖아요. 똑같이 ing를 쓰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시제. 시제가 무슨 뜻이지?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이런 것들이 어렵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고 또 많이 가르치고 또 제가 언어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구나라는 그런 뭐 일치, 시제라든지 접속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거를 잘 설명을 들으시면 영어 공부하는 게 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예를 들면 관계대명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관계대명사에 뭐 대시 있고 후가 있고 막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럼 잘 안 외워져요, 사실은. 근데 관계대명사가 무슨 뜻이냐? 관계, 대명사. 대명사는 우리가 알잖아요. this, 뭐 that, it. 뭐 관계대명사는 뭐냐? 이런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면 이제 좀 더 공부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총 16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은 이제 문법 설명이고 그다음에 그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길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어려우니까 첫 시간에는 30분 이내로 문법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문법을 한 5분 10분 복습을 하고 문제풀이를 하고 그러니까 두 회기에 걸쳐서 한 강을 나갈 겁니다. 그래서 16강이 있거든요. 그러면 32일이면 이 문법을 마스터하게 됩니다. 32일.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32일 동안. 그러면 이제 우리 딸은 확실히 봐야 되고, 딸이 보고, 근데 혹시라도 이제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상으로 삼는 학생들은, 이제 막 영어 공부를 하려는 초등학생들. 어렵잖아요, 초등학생들. 저희 딸도 초등학교 때 영어를 가르치려니까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영어도 어렵지만 이 설명 자체가 어렵게 돼 있어요. 저도 책을 읽어보면 설명은 한글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좀 이해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서 그걸 좀 잘 풀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요때 이제 문법을 체계를 잡아야 되는데,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단어를 외우고 뭐 이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문법을 이해하는 거는 조금 노하우가 있고 공부를 좀 깊이 한 사람이 좀 쉽게 이해를 시켜야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로 잡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미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수능 1등급 내지는 2등급, 3등급 이 정도 받는 학생들은 뭐 굳이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좀 아직도 이제 고등학생인데 아직도 영문법에 이제 좀 체계가 안 잡혀 있다. 중학생인데 영문법이 어렵다. 영어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영문법이 어려워요.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금 그런 학생들 숫자가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제 딸에게 가르치자는 기분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거는 이제 첫 강의는 아니고 인트로라고 해서 이제 교재는 이제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한 1, 2강 들어보시고 필요하시면 사시고 뭐 안 사셔도 제가
이제 내용을 읽으면서 설명할 거니까 자이스토리 고등 영문법 기본 편으로 해서 이게 뭐 양도 뭐 두껍지도 않더라고요. 두껍지도 않고 내용도 기본적으로 잘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한 권 정해가지고 반복해서 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여러 번 이걸 뭐 한 10번, 20번 계속 보는 거예요.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 한 권, 영문법 한 권을 한 1시간이면 볼 수 있는 수준이 돼요. 1시간이면 이 영문법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영문법이 머리에 쏙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문법은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고 이 영문법을 바탕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영어로 된 문장이라든지 문제를 많이 풀고 단어를 외우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수능 1등급은 좀 어렵다 할지라도 2등급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1등급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고 한 2등급 정도까지는 뭐 80점대 이 정도까지는 뭐 이 정도 영문법까지면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저희 딸을 비롯해서 고등학생이 되는 학생 여러분들 사실은 수학이 제일 중요해요. 이제 대학 가는데 근데 영어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수학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제가 좀 도와드릴 생각이고 영어 공부를 빨리 마치고 수학 공부에 매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학은 매일 하루에 최소한 2시간 이상은 투자를 해야 돼요. 수학 공부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서울대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매일 5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수학 공부를 했어요. 매일 5시에 일어나서. 왜냐하면 시간이 안 나요. 수학 공부를 따로 할 시간이. 그래서 매일 5시에 일어나서 수학을 2시간 공부하고 학교 가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쨌든 수학이란 과목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어는 기본적으로 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전까지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야 돼요. 그래서 한 고 2학년 때부터는 영어 공부는 그냥 유지하는 정도? 유지하는 정도. 저도 이제 수학 공부하거나 딴 공부하다가 피곤하면 영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를 하면 좀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할 때 뭐 게임이나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피곤할 때 영어로 된 문장을 읽어보는 거예요. 영어로 된 책을 읽고 이렇게 독서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영어로 된 문장 이렇게 읽어보고 모르는 단어 나오면 차고 이렇게 쉬는 거예요. 이렇게 쉬고 그러니까 30분 그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하면서 쉬는 거죠. 30분 정도 영어 공부를 하고 좀 이제 좀 편해지면 다시 또 수학 공부하고 뭐 그런 그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그게 예, 그 정도까지도 가능한데 뭐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영어 공부하는 걸 쉬는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하면서 쉴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면 좋긴 한데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으로 인트로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내일은 이제 1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강을 미리 말씀드리면 문장의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네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게 이제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이제 국어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국문법. 이런 것들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쉽다고 그냥 넘어가면 이게 기본이 안 잡혀 있으면 계속 이제 왜 우리가 공사를 하면 기초를 튼튼히 하거든요. 기초공사가 대단히 힘들어요. 털을 파고 이제 콘크리트를 다지고 하는 기초공사, 뼈대를 세우고 그게 튼튼할수록 이제 건물이 튼튼한데 마찬가지로 이 앞에 나오는 문장의 기본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이제 그 영어라는 언어의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뭐 관계대명사니 뭐 이런 것들은 전치사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암기. 근데 이제 영어의 문장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주어는 뭐고 동사는 뭐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장의 형식, 1형식, 2형식, 3형식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깊이 있게 좀 이해하기 쉽게 하는 강의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서 제 딸에게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예,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